안녕하세요. 오늘은 총 333기 세계 1위 댐 수출국 중국의 무책임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댐 수출 왕국입니다. 환경보호단체 인터내셔널 리버스의 2014년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이 국외에 건설한 댐의 총수는 333기에 달하며 그 절반 이상이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로 남미, 유럽, 주로 동유럽 등지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동남아의 중국산 댐은 가장 많은 미얀마에 이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은 댐 건설이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지만 2006년에서 2011년에 중국은 총 발전량 2729메가와트의 댐 건설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 실시된 전력개발 사업 중 30%를 중국이 도급받았는데 그중 수력발전, 즉 댐 건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2010년에서 2020년 중국이 늘린 발전량 가운데 수력발전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설하는 댐은 80% 이상이 대형 댐입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이 댐 건설에서 철수하는 것과 맞바꾸듯 증가했고 2014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1대1로 전략에 따라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댐 수출은 단순한 선의의 경제 지원은 아닙니다.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목적은 상대국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대신 자원을 확보하거나 군사 거점을 만드는 것이며 중국의 정치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또 신흥국가의 부패 정권과 결탁해 상대국의 발전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대충 댐을 건설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중국이 2016년 건설한 코카코드 싱클레어 댐에서는 불과 2년 만에 약 7,600곳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총액 190억 달러의 융자를 받아 석유 등에서 반제하는 계약을 한 후 다리나 도로, 댐 등을 만들었지만 계약 당시에 부통령이나 고급 관료가 연달아 부패 용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해 5월 동부살도바 저수지에 있는 댐이 폭풍에 구멍이 뚫려 무너졌습니다. 대만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자금을 둘러싸고 부패 의혹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 10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조직해 경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의 중국식 모델을 확산시키는 틀을 구축해왔습니다. 나일강 중유역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중국이 일부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거대댐 대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금년 7월에 완성했지만 하류의 이집트나 수단과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단의 메로에 댐은 2009년 중국이 만든 거대 댐으로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 상류에 위치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완공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는 발전량 400메가와트의 V댐 건설을 중국이 도급받았지만 건설 예정지에 서식하는 하마 구제 계획이 없어 어부들을 무리 없는 땅으로 이전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강의 흐름이 바뀌어 하류 지역의 물 부족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체로 댐 건설에 따른 폐해는 상대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만큼 환경 보전에도 무관심합니다. 환경 파괴가 가장 현저한 것은 동남아시아를 흐르는 메콩강일 것입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1급 국제하천으로 유역 6천만 명의 생활을 지탱하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아세안 제국은 경제 발전의 수반에 전력 부족이 오랜 고민으로 대형 수력 발전댐의 건설을 바라는 소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맞물리지 않고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은 오랫동안 댐 개발을 단념했습니다. 내륙 국가로 발전이 늦은 라오스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형 사이어블리댐, 동사웅댐을 건설하고 3개의 대형 댐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한편 이 4개국으로 구성해 수자원을 관리하는 조직 메콩강 위원회의 멤버가 아닌 중국은 자국의 전력 수요 급증에 수반해 독자적으로 댐 건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현재 수원에 가까운 윈난성의 14기의 댐을 건설 중으로 모두 완성하면 총출력이 22,260메가와트로 광둥성 등의 전력난을 대폭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완공된 만안댐은 1993년 가동 직후부터 토사나 모래가 퇴적돼 불과 3년 만에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후도 다이조산댐, 샤오안댐을 준공,
태국의 합작 사업인 경흥댐도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메콩강 하류에서 지난해 여름 극심한 물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7월 중국이 가뭄에 대비해 경흥댐의 방류량을 절반으로 줄인 데다 비슷한 시기에 라오스 사이어블리댐도 시운전에 나서면서 메콩강 수위가 10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류 지역의 벼농사지대가 광범위하게 말라붙어 어획량이 감소, 아세안 여러 나라가 중국에 조속한 방류를 강하게 요구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메콩강 하류 사람들에게는 사활 문제입니다. 2018년 메콩강 위원회는 지속 가능성을 조사해 2040년까지 계획 중인 11개 댐과 지천의 100개 이상의 댐이 완공되면 생태계, 경제,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댐이 모두 건설되면 식량 생산지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토양 공급이 97% 감소해 농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해안 침식이 진행되는 한편 회유어의 회기가 끊기면서 생태계가 훼손돼 메콩강 전체의 어획량이 40에서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국외에서 하는 댐 건설은 종종 전 세계의 신흥국에 무거운 채무를 지우고 환경 파괴나 지역의 수자원 싸움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5만 6천 명의 중국 과학자 자력갱생 준비 중 미국의 백기 투항 의사 없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